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8단원. 이 기하 과목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사형과 전개도. 7단원이 공간도형의 메인이고요. 8단원은 이제 정사형이라는 특정 주제 하나만을 배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볼륨이 7단원에 비해서 작고 개념도 심플하지만 7단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8단원에 배웠던 개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냐면요. 이거 뭐냐? 정사형. 이 정자가 뭐냐면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영어로 뭐였더라? 오르소고널 프로젝션이었나? 하여튼 사형이라고 하는 게 프로젝션이 사형이거든요. 뭐냐면 영자가 사실은 그림자 영자인데 이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걸로 또는 뭐 빛을 싹 비추면은 그 빛이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가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 영자예요. 그림자가 나타내는 모양, 궤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학문 분야 중에 사형 기하학이라는 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반듯하게 내리는. 사실은 그림자라는 어떤 한자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림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림자하고 무관한 거야. 정사형이 뭐냐면은 사실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수학적 정의는 어떤 점을 바닥에 정사형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점을 바닥에다 반드시 그어가지고 얻어지는 요 수선의 발. 그러니까 정사형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념이 수선의 발. 이게 정사형입니다. 수선의 발. 알겠습니까? 이걸 바닥에 반드시 내려가지고 얻게 되는 수선의 발. 그러니까 바닥 평면에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점선, 이 점의 이 바닥 평면에 대한 정사형은 요 점이거든요. 수선의 발. 그랬을 때 요렇게 수선과 요 어떤 점과 수선의 발을 연결하게 되면 이 노란색 직선은 반드시 바닥 평면에 수직이 됩니다. 정사형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선분을 정사형하고 싶으면은 이런 삐뚤어진 선분을 바닥에 정사형하게 되면은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바라보는 모양 또는 위에서 빛이 비칠 때 생기는 그림자와 같은 개념이긴 한데 바닥에 되는 수선의 발을 모든 점에 대해서 수선의 발에서 쫙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수직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바닥에 정사형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형상에는 모든 점을 수선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게 바로 바닥의 정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사형을 한마디로 이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은 점에 대한 정사형은 별로 특별한 게 없고요. 이 선분 원래 길이가 L이야. 그럼 이걸 바닥에 정사형하면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L'은 얼마입니까? 정사형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정사형한 도형의 넓이, 이 넓이를 우리가 S'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정사형한 도형의 넓이 S'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수선의 발, 그러니까 바닥에 내린 수선들의 모양이나 길이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직선과 평면 사이의 수직 관계가 이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3수선의 정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전부 다 수선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공간도형 7, 8단원에 나오는 모든 개념은 대부분 수직한 직선이나 평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수선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의 기하 과목에서 공간도형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하면 수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로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평행 관계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수직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마침표를 마지막 찍는 게 바로 이 정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정석 교재 내용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방금 말했던 정사형인 거야. 정사형하는 점, 선분, 교재는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 바닥에 수선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이 정사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선분의 정사형은 수선의 발들의 집합, 수선의 발들의 모임. 이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선분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어떤 선분의 길이가 L이라고 났어요.
정사형하고 나서의 선분의 길이를 쌤이 L'이라고 하면은 L하고 L'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해가지고 요렇게 만드시면은 직각삼각형 하나 얻어지는 거 보입니까? 따라서 내가 이 각 세타만 구하면 문제의 조건에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L분의 L'이 돼서 L'은 L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세타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게 연결하게 되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세타. 이게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왜 이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냐면은 직선상의 이미지점에서 바닥에다 뭐 있습니까? 지금 수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결을 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이루는 얘가 그 세타. 하지만 이게 뭡니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직선상의 3분 AB를 바닥에 내리는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L'은 L 코사인 세타. 공식 외우십시오. L'은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합니다. 정사형하기 전의 선분의 길이 구하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네, 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끝. 자, 이번에는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베타 위의 넓이가 S인 도형의 정사형의 넓이를 S'이라고 하면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정사형한 길이는 방금처럼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정사형한 넓이에 대한 증명은 사실 고교 과정을 벗어나고 정석교재에 보면은 159페이지에 증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엄밀한 의미의 증명은 아니에요. 예. 엄밀한 의미의 증명은 꼭 다각형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일 때 좀 더 일반화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증명을 가지고 일반성을 뭐 잃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등 과정에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냐? 정사형하고 나서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게 원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이 똑같은 문자 세타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세타의 의미는 S를 포함하는 평면과 S' 포함하는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 다시 말하면 이면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면각. 두 평면 사이의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이면각으로서 얘기가 됩니다.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요거랑 차이 나겠습니까? 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면각을 사용하는 거고요. 알겠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면각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만 빼면은 식의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 정사형하기 전후의 길이의 관계, 정사형하기 전후의 넓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요.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지금 방금 공부했던 이론이 전부입니다. 뭐 뒤에 전개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전개도는 중학과정 내용이고 고등과정에 추가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좀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요건 중요한 거지. 선생님 말하기로 공간도형에서 중요한 이론이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각의 정의, 두 번째 삼선의 정리, 세 번째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사형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8-1번.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원기둥을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바닥면하고 30도로 잘랐대요. 이 말은 우리가 이면각이 30도라는 뜻인 겁니다. 이면각이. 그랬을 때 타원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타원 넓이 모르겠어요. 타원 넓이 구하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 하지만 타원을 바닥에다가 정사형한 도형은 바로 이 원기둥의 밑면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봤어요? 요 넓이가 9파이인 걸 알고 있죠. 따라서 S'은 S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 9파이를 집어넣고요. S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이면각이 30도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루트 3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S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9파이 하시면은 여기가 약분하면 3루트 3이니까 정답은 6루트 3파이라고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이 타원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장축, 단축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 타원을 이렇게 놓으면은 장축과 단축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거는 얘는 길어지지만
여기에 수직한 요거는 요 단축의 길이는 요 원의 지름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네. 그래서 요 길이는 6,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이렇게 구하니까 요각이 30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단면화 시켜가지고 옆에서 본 그림을 단면화 시켜서 구하게 되면은 요각이 30도, 이게 6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코사인 3 루트 3분의 2 하시면은 4루트 3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2루트 3이 되는 거죠. 반절이니까. 그러면은 뭐 타원의 방정식을 써볼까? 이걸 원점이라고 치면은 이거의 제곱 1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이퀄 1. 따라서 c의 제곱 구하는 과정은 12-9가 되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 길이는 정답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타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와, 문제가 또 점점 어려워지네, 그지? 그러니까 이 타원에 뭐 접하는 사각형, 그게 뭐 정사각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이 넓이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아, 구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 타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 또 넓이 최대값. 그지?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도 아니에요. 그냥 사각형입니다. 뭐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죠.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면은 얘를 바닥에 정사형한 넓이도 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넓이 갖다 내가 뭐 m이라고 놓으면은 m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바로 m 프라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각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잖아. 코사인 30도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바닥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최대값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죠. 됐습니까? 뭐 이걸 간단하게 증명하면요. 우리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서 모든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의 길이의 곱, 그러니까 2분의 1에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놓으면은 PQ,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은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수학 원인과 투에 증명했었죠. 그래서 얘도 최대, 얘도 최대, 얘도 최대가 되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이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의 지름이 최대죠. 대각선이. 원의 지름이 최대죠. 90도가 되면 최대죠. 왜냐면은 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6이니까. 그죠? 이 길이는 3루트 2가 되고요. 여기 3루트 2.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넓이가 18, 2 되는 겁니다. 이걸 제곱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18을 집어넣게 되면은 따라서 m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18이 되고 루트 3, 18 약분하면 6루트 3이 되는 거니까 12루트 3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잘 됩니까? 이렇게. 자, 다음 8-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AB 길이가 A일 때 BD 이 색칠한 부분 넓이로 구합시다. 어렵지 않네요. 왜?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2A잖아. 왜냐면 이거 정사각형인데 길이가 A니까. 이 길이 얼마입니까? 비변이기 때문에 루트 2A잖아. 이거 얼마입니까? 루트 2A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하시면은 2A 제곱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은 2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평면 BDE와 색칠한 부분과 EFGH 바닥 평면이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소개를 해줄게요. 우선 이 바닥 평면과 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는데 교선을 찾고 수선수선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보이지. 근데 첫 번째는 각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이 면을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교선이 나오게 만드시면은 바로 A, D, C, B라고 하는
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만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선은 네, 이게 교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선에다가 수선 하시면 되겠네. 교선에 수선. 그래서 교선에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넣게 되면은 이게 수직이에요. 교선의 수선. 그리고 3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바로 바닥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긋고 수직이면은 요거 두 개 연결해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삼각형. 네. 그래서 요게 내가 얻고 싶은 이면각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A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2A 반전이니까 2분의 루트 2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네, 루트 2가 되는 거죠. 탄젠트가.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타니까 시컨트 세타는 루트 3이므로 코사인 세타는 역수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사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사형 관점에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교선, 보조선 같은 그을 필요 없이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정사형하는 방법은. 이 삼각형 넓이 방 구했네요. 그죠? 그러면은 S'은 S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 삼각형을 요 바닥면에 정사형하면 어떤 도형이 될지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명확합니다. DB를 정사형하면 그대로 HF가 되는 거니까 이런 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바닥에 정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사형하기 전에 후에 넓이를 구하면 이면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사형하고 나서 넓이는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정사형의 전의 넓이는 방금 했죠. 4분의 1 곱하기 a제곱이니까 루트 2a제곱이니까 값은 2분의 루트 3 a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a제곱 사라지고 루트 사라지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사형이지만 정사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면각을 구하는 과정에도 사용이 됩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정사형이 이면각을 구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정사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서 꼭 이게 이면각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의 각도 하잖아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정사형 전후의 길이 관계나 넓이 관계를 구하게 되면 이걸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문제처럼 정사형하기 전과 후의 넓이가 각각 쉬우면 이면각을 정사형으로 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자, 이번에 이체도형의 정사형, 그림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8-3번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정사형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근데 넓은 관점에 정사형 관계가 있죠. 정사형은 뭐라고? 바닥에 그대로 내리는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의 발. 근데 수선의 발이 아니라 빛이 옆에서 비스듬하게 비출 때 생기는 그림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그림자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아마 수능에는 안 나올 거고요. 학교 내신에는 종종 나올 겁니다. 그때 문제 어떻게 푸냐? 요거는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빛이 직진하는 거예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 빛이 직진하는 단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냐면 평행한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방구가 있는데 빛이 지면과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방구를 비출 때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옆에서 보는 그림 단면화 한번 시켜볼게요. 단면화. 이렇게 단면화 이렇게 중심이고 단면화. 그러면은 빛이 바닥면과 45도 각도를 이루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45도가 되고요. 맞습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가면서 45도 각도를 이루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지만 가장 이쪽의 그림자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보이나요? 이 접하는 순간에 이 각이 45도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가장 이쪽 끝.
이쪽 끝은 접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구가 이렇게 위쪽까지 있으면 접하겠지만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넓이와 이 그림자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이 접하는 순간은요. 요렇게 구하면은 얘가 수직이 되는 거고요. 요 길이가 1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 그림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요렇게 생긴 이 반원과 이렇게 생긴 반원, 이 두 반원을 가지고 그림자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반원은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면은 요게 정사형하면 길이가 얼마로 바뀌지라는 느낌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50파이죠, 50파이. 실제 넓이가 50파입니다. 50파이지만 그림자가 되면서 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냐? 이것 대 이것의 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각이 45도니까 이걸 뭐 그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그대로 이렇게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 여기가 10루트 2가 되면서 이 길이의 비가 근데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원이 아니에요. 타원이에요, 타원.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길어지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지만 넓이의 비 역시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뭐 제곱해서 2배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닮음이 아니에요, 이거 두 개는. 이쪽 방향만 길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그림은. 그래서 얘가 넓이 얼마 되면은 50 루트 2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반원은 빛이 비춤에 따라서 그대로 되면서 길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넓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기가 50파이잖아요. 똑같이. 이 단면이. 이게 그대로 50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50파이 플러스 50 루트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자 문제가 나오면은 단면화시켜서 빛은 직진한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을 잘라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전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개도. 그러니까 이 전개도 같은 경우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때.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네. 전신하면 뭐 일직선 연결하면 되는 거죠. 전개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이 단어를 배우느냐? 실제 도형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그 입체 도형에서 최단거리, 일반적으로 최단거리를 구할 때 전개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입체 도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전개도는 그걸 갖다 펼친, 껍데기를 펼친 모양이니까 뭐 등장을 하는 거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바로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게 그냥. 오른쪽 그림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2루트 2R인 원뿔이다. 밑면의 둘레 길이가 한 점에서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이렇게 갔을 때 최단거리 구하십시오. 여기서 최단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펼치면은 이렇게 뭐 이런 또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P로 오는 거니까 여기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최단거리는 뭐가 답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직선일 때가 답인 거죠. 이 빨간색 길이가 바로 여기서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구하는 문제. 알겠죠?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입니다. R이에요, R. 높이가 2루트 2R이니까 이 길이는 3R이 되는 거, 3R. 이 길이가 3R이에요, 3R. 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세타.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R스타니까 3R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길이가 R이니까 얘는 2파이 R이 되겠습니다. R 없어지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되어서 12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120도니까 이걸 반절로 딱 내리면 이 값이 60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3R이면 60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분의 3R이고 얘가 2분의 3루트 3R이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얘도 곱하기 2하면 답이니까 정답은 3루트 3R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건의하겠습니까? 전개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과 아랫면은 두 번씩, 옆면은 한 번씩 걸어서 끈으로 팽팽하게 묶었다. 가로, 세로 길이가 3, 4, 1이었을 때 필요한 끈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뭐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이거. 네. 팽팽하게 쫙 연결한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도 역시 이게 전부 다 팽팽하니까 최단거리인가요? 팽팽하다는 말이
이 말이 최단거리라는 뜻이에요. 최단거리. 끄는 길이 제일 짧게, 팽팽하게.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니까 전개도로 움직이고 전개도로. 이게 이제 사실 뭐 아주 와닿지 않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데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펼치면은 뭐 이렇게 펼쳐 이렇게 펼쳐볼게요. 그럼 이런 거지 지금. 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C이고 여기가 B인 거예요 지금. B, C. 이렇게 펼치면은 좀 더 펼치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D가 되는 거야 D. D 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도 다시 한번 펼치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2.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펼칠게요. 이렇게 펼칠게. 이렇게. 여기가 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F가 되는 거예요. F. 알겠죠? F. 그 다음에 이 윗면은 원래 여기에 있지만 그걸 그대로 잘라갖고 이렇게 붙이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다시 또 이렇게 커서 여기가 G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보이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다시 A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 B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단거리가 되려면 일직선으로 쫙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현적인 답은 이걸로 구할 수 없고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면은요.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 길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1이고요. 얘가 4고요. 또 1이고 4니까 이 길이는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1이고 3이고 1이고 뭐 이렇게 1이고 3이고 1이고 3이니까 여기는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예요? 루트 88이 64 더하기 10의 제곱 100 그러면 164 그러면 2루트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편 내용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